안녕하세요. 미래를 관점으로 리뷰를 하는 미래 리뷰입니다. 오늘 다뤄볼 게임은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게임의 배경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승의 신 하데스와 밤의 여신 닉스의 아들인 신 자그레우스는 저승 가장 깊은 곳의 궁전에서 왕자로 살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항상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우연히 그 비밀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된 자그레우스는 저승을 탈출하여 진실을 직접 마주하려 합니다. 계속 무언가 위화감을 느끼던 자그레우스는 깊은 밤 아버지 하데스의 문서를 뒤지다가 자신의 진짜 어머니인 페르세포네가 남긴 편지를 발견합니다. 편지에는 자신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떠난다는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닉스의 아들인 줄로만 알고 있었던 자그레우스는 충격을 받고 그렇게 자그레우스는 저승을 떠나 어머니 페르세포네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하데스 게임은 핵앤슬래시 방식과 로그라이크 방식의 게임입니다.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만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얻는 재화로 주인공인 자그레우스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자그레우스와 하데스, 닉스와 카오스, 페르세포네와 데메테르 등 가족 간의 갈등이 점차 해결되며 지하 세계와 올림포스 간의 소원한 관계도 점차 해소됩니다. 주인공 자그레우스가 지하 세계를 탈출하는 탈출 시도를 여러 번 하면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탈출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하데스의 궁전으로 돌아오며 재도전할 수 있고 대신 해당 탈출 시도에서 얻었던 일시적 강화 효과들은 사라집니다. 하데스의 궁전에서 다음 탈출 시도에 적용할 갖가지 강화 효과들, 민 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탈출 시도는 로그라이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러 개의 스테이지를 목숨을 잃지 않고 클리어해야 하며 각 스테이지는 여러 개의 방으로 이루어집니다. 전투가 있는 방을 클리어하면 보상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다음 방으로 향하는 1개 이상의 문이 개방되며 문 위에서 얻게 될 보상을 확인하고 선택하여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방 선택에 따라 중간 보스가 등장하거나 그렇지 않는 등 진행이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스테이지의 최종 방에는 보스가 기다리고 있으며 보스를 클리어한 후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로그라이크와는 달리 밤의 거울이나 무기 양상 업그레이드 등 영구적인 강화 효과가 성장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러한 영구적 강화 효과는 각 탈출 시도를 하면서 얻는 각종 유물들로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 선택한 한 가지 무기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검만 사용할 수 있지만 플레이하다 보면 얻는 열쇠를 모아 다른 무기들을 해금할 수 있고 티탄의 피를 바쳐서 무기의 새로운 형태인 양상을 해금하거나 양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그레우스는 기본적으로 4개의 능력인 공격, 특수공격, 마법, 돌진을 가지고 있으며 요청 은혜를 받을 시 요청 능력을 쓸 수 있게 되고 등장인물들과의 유대감을 쌓아 동료를 얻게 되면 동료를 소환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총 6가지이며 무기마다 4종류의 양상이 존재해 총 24종류의 무기를 사용해 싸울 수 있습니다. 로그라이크를 싫어하는 사람도 좋아할 수 있는 로그라이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투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진 레벨 구성에 RPG적인 성장 요소와 창의적인 스토리 전개 방식, 반복 전투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는 파밍과 예언, 스토리 진행으로 한정된 전투 컨텐츠의 한계점을 잘 승화시켰습니다. 어느 정도 컨트롤 난이도가 있는 전투지만 반복 속달을 통해 대부분 엔딩을 쉽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스토리, 기본 전투 관련 스팀 도전 과제의 달성률도 높은 편입니다. 액션 로그라이크의 기본 바탕 위에 스토리를 성공적으로 접목시켰는데 그리스 신화에 관심 있을 플레이어들에게 잘 알려진 하데스와 페르세폰의 설화를 재해석하여 결과에 다가가는 과정을 그려내고 그리스 신화에 주신 명계신들의 특징을 잘 살리는 동시에 특유의 아트적 면모가 합쳐져 독특한 세계관을 볼 수 있습니다. 스토리의 상당 부분은 클리어하거나 죽은 뒤에 진행되도록 설정되어 있고 플레이 도중 획득한 자원을 통한 영구적인 강화도 죽은 뒤에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단순한 실패가 아닌 허브로 귀환하는 수단으로 만들고 스토리의 상당 부분을 허브에서 진행하도록 만들어서 죽음 그 자체를 플레이 과정의 일부로 편입시키고 있는데 이를 통해 로그라이크 장르에 대한 피로도를 늘리는 특징인 영구적 죽음으로 인한 좌절감을 상당 부분 완화하는 동시에 빠르게 다음 판을 플레이하도록 하는 중독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하데스의 아버지는 크로노스 왕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크로노스 왕은 자식에 의해 쫓겨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크로노스는 왕위를 차지한 후 폭정을 휘두를 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낳는 즉시 모두 집어삼켜 버립니다. 하데스는 크로노스와 레아 사이에서 난 맏아들로 다른 형제자매들인 포세이돈, 헤라, 헤스티아, 데메테르처럼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크로노스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자식에게 자신의 왕위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피하려고 크로노스는 자식이 태어나는 족족 삼켜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 레아가 크로노스에게 돌을 대신 삼키게 한 덕분에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막내 아들 제우스는 아버지가 삼킨 형제자매들을 다시 토해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크로노스와 티탄족을 상대로 10년에 걸친 전쟁을 벌였습니다. 제우스와 형제들은 타르타로스에 갇혀있다 풀려난 키클로페스의 도움으로 티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뒤 제비를 뽑아 세계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제비 뽑기 결과 제우스는 하늘을, 포세이돈은 바다를, 하데스는 지하 세계를 각각 차지하였습니다. 크로노스가 자식을 삼켜버리는 것은 시간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즉 시간은 모든 것을 태어나게 하고 창조하게 하는 동시에 시간이 흐르면 그것들을 죽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공짜라고 생각하며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시간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아껴서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창조의 존재로 다가오지만 허송세월하고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한다면 죽음만이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미래를 준비한다면 원하는 미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현재의 만족만을 위해서 대비도 준비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이상으로 하데스 게임을 리뷰한 미래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